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4살이 된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아내 민정이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예쁘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 그동안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이는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개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아지고 주말에도 세미나다 워크숍이다 하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죠.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민정이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출할 때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도 자주 사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향수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은은한 향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진한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면 나이 들어가는데 좀 꾸미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급하게 확인하면서 화면을 저한테 안 보이게 돌려서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왔어? 하고 물어보면 친구야, 별거 아니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말이에요. 아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얘가 엄마, 왜 맨날 핸드폰만 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민정이가 화를 내면서 공부나 해. 엄마 일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아이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저희 집 근처에 원룸을 하나 사서 새를 놓고 있거든요. 부업 삼아서 시작한 건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청소하고 정리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와서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린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민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룸이 아니라 다른 동다른 호수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민정이가 세미나 간다고 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봤는데 분명히 민정이가 맞더라고요. 그 옷도 그날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었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 다른 남자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정이한테 바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민정이가 들어와서는 오늘 세미나 정말 유익했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한테 연락했어요. 형, 나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상담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바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로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 친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훈아, 이건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재산 관련해서도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히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며칠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민정이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평소처럼 오늘 뭐 했어?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의심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민정이는 여전히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참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 조언대로 은행 거래 내역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부터 민정이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적금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계좌이체였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김태성이라는 사람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공동 명의로 된 적금 하나가 해지되어 있었어요. 3천만 원짜리 적금이었는데 언제 해지했는지 물어보니까 민정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해지했어.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돈도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였습니다. 제 명의였던 집에 민정이가 공동명의자로 올라가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민정이한테 물어보니까 세금 때문에 그랬잖아. 벌써 잊었어? 라고 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서류에 사인할 때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했나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니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더라고요.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같이 모은 우리 재산을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훈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면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아들은 학원에 간 시간이라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훈아, 미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백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 예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상담받는 사이였는데 점점 마음이 끌리더라.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너하고는 다르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지지해주고. 제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민정이가 태연하게 우리 이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녁 뭐 먹을지 묻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했더니 민정이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나도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너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때 정말 멘탈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다른 남자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나한테 와야지. 엄마가 키워야지. 양육권까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미쳤어? 다른 남자 때문에 가정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했더니 민정이가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빼앗는 게 아니야. 나는 엄마라고.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냈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아이 양육권까지 주장하다니요. 더군다나 그 아이를 다른 남자와 함께 키우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민정이가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서류를 보니까 집은 팔아서 반반씩 나누고 적금이나 예금도 반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민정이가 빼돌린 돈들은 전혀 계산에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럼 내가 그동안 다른 곳에 보낸 돈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뭔데? 라고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다는 현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민정이가 그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야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민정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조정 때 민정이 측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민정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남편의 경제적 무관심과 정서적 방치로 인한 정신적 피해였거든요.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관심이라고 치부되어 버리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민정이가 남편의 폭력적 성향까지 주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민정이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없는데 언제 폭력을 썼다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이혼소송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정이가 그동안 빼돌린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우리 공동적금 여러 개가 해지되어 있었고 심지어 제 명의 보험까지 해약되어 있더라고요. 총합하면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김태성이라는 남자한테 갔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김태성은 42살의 사업가였는데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정이는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였던 거죠. 더 가관인 건 김태성이 그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카페를 열었는데 그 개업 자금이 바로 저희 부부가 15년간 모은 돈이었던 겁니다. 제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다른 남자 사업 미천으로 갖다 바쳤던 거예요. 법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민정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내가 번 돈도 있다고 주장하더니 증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아들 양육권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정이는 끝까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고마운 건 우리 아들이었어요. 이미 고등학생이라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법원에서 아이 의견 조사를 할 때
아빠와 살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서 알았어.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전화한 적도 있어. 나한테 엄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죠. 왜 그때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걱정될까 봐서.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결국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게 되었고 재산 분할은 민정이가 빼돌린 돈 때문에 복잡하게 되었어요.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해서 김태성한테서 일부 돈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이미 사업에 투자해버린 돈이라 당장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이는 판결 나던 날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후회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라면서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단둘이 앉아 있으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15년간 내 식구 집이었던 곳이 갑자기 너무 넓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아빠,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더 마음 아팠어요. 민정이는 짐을 싸서 나가면서도 당당하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라면서요. 김태성과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정이 말처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더 잘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38 정도로 보였는데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혹시 이도훈 씨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신지 몰라서 네,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했더니 저는 윤가영이라고 합니다. 김태성의 아내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김태성, 바로 민정이와 불륜을 저지른 그 남자의 아내였던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급하게 집 안으로 모셔서 차를 대접했는데 가영 씨가 한참을 말을 못하더라고요. 손이 심하게 떨리면서 찻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면서 정말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계속 참고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말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가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태성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중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모범적인 남편이고 아버지인 척하면서 뒤로는 민정이와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아침에는 가영 씨한테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하고 실제로는 민정이와 만나러 가는 시기였다고 해요. 남편이 작년부터 갑자기 사업한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사업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 적금도 해지하고 심지어 아이들 교육비 명목으로 모아둔 돈까지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불려서 다 갚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모두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였어요. 라고 가영 씨가 말하면서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가영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성이 민정이한테 보낸 선물들의 영수증들이 한 뭉치나 되더라고요. 명품 가방, 비싼 향수, 금반지까지 있었어요. 둘이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들도 있었는데 제주도, 부산, 심지어 일본까지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민정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까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한도가 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완전히 첩을 두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혼자서 꾸려온 가게인데 남편이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가게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남편한테 줬거든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가영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분이었어요.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였던 거죠. 아이가 둘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아서 우리 헤어져야 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특히 큰아이는 이제 중학생인데 친구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할지 라고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저희 둘 다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배우자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거였죠. 가영 씨가 정말 억울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봐도 제가 남편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나 싶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5년간 민정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꽃집 일로 바쁘면서도 집안일 육아까지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가영 씨와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을 가영 씨한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가영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도훈 씨와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드는데 도훈 씨는 제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주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영 씨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계속 망설였지만 이제는 결심을 굳혔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 속일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현명하고 용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영 씨를 통해서 김태성과 민정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태성이 민정이 돈으로 연 카페 사업이 잘 안 되자 민정이한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가영 씨가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집에 와서 술만 마셔요. 그러면서 다 그 여자 때문이다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말하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박민정 씨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원망하고 있나 봐요. 라고 가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정이도 김태성도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정을 파탄냈는데 정작 현실에 부딪히니까 서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 싶더라고요. 결국 욕망과 충동으로 만난 관계라서
현실의 벽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가영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을 가영 씨는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도훈 씨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남편 생각만 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라고 가영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민정이와 김태성 생각만 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럴 때는 운동을 하거나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가영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도훈 씨, 우리 아이들끼리 만나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서로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주말에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가영 씨 큰아이인 민수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작은 딸인 지은이도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가영 씨와 저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라고 가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우울하고 분노만 있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 무렵 김태성의 카페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사가 안 되어서 3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태성이 민정이한테 더 심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와야 한다면서 민정이를 압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는 미술치료 일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그런데 김태성은 생활비까지 민정이가 대라고 하니까 민정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영 씨가 요즘 우리 남편이 집에 와서 박민정 씨 욕만 해요. 자기 인생 망친 건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가정을 버렸는데 정작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거죠. 김태성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실패하고 이제는 그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까요. 가영 씨는 이혼 소송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이 복잡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제 돈으로 사업한 것도 있고 꽃집 담보대출도 있고 해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번 돈을 왜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치는 데 써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상간자 소송으로 김태성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파산 직전이라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라도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가영 씨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아빠, 가영 이모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라고 우리 아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가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도훈 씨, 우리 함께 바닷가로 여행 가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텐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기분 전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2박 3일로 부산 근처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바다에서 뛰놀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펜션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영 씨한테 이모, 고기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고 가영 씨 아이들도 저한테 아저씨,
내일도 바다에서 놀 수 있죠? 라고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가영 씨와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훈 씨, 저희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가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저도 가영 씨도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 보여요 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라고 가영 씨가 말하면서 살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파도 소리와 달빛 아래서 보는 가영 씨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영 씨를 여자로 의식하게 된 것 같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가영 씨와 저는 더욱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가고 평일에는 가영 씨 꽃집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곤 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영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도훈 씨, 남편이 저희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성이 가영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영 씨가 자주 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영 씨 핸드폰까지 몰래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가영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저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는 게 잘못인가요? 목소리에 의연함이 묻어났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살 거예요. 숨어 다니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무렵 김태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페 사업 실패로 빚만 늘어났고 이제는 민정이한테 생활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민정이는 미술치료 일을 더 늘리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결국 둘 사이에 돈 문제로 싸움이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남편이 집에 와서 박민정 씨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는 걸 자주 봐요. 내가 더 벌어와야 한다.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요라고 가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씁쓸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만난 사이가 이제는 서로 원망하고 있는 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김태성이 민정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민정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는 이제 민정이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이더라고요. 가영 씨는 김태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네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가영 씨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성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가영 씨가 모아둔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불륜 사실, 재산 유용 사실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법정에서 김태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게 잘못이냐고 따졌지만 판사는 가정을 버리고 배우자의 재산을 유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어요. 가영 씨는 꽃집과 아이들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김태성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영 씨한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미 파산 상태라 당장 줄 돈이 없었어요. 결국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김태성이 법정 밖에서 가영 씨한테 후회할 거다. 나 없이는 못 살 거면서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가영 씨가 당당하게 이미 전 충분히 혼자 살았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살 때 말이에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가영 씨가 이혼하고 나서 저희는 더욱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눈치 볼 것도 없었죠. 아이들도 엄마, 도훈 아저씨랑 결혼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가영 씨는 아직 이른 이야기라고 했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영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처지의 동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영 씨와 함께 있으면 민정이 때문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가영 씨가 제안했어요. 도훈 씨,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 볼까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서로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뭘 더 망설여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영 씨,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말했더니 가영 씨가 웃으면서 도훈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40 넘었는데 뭘 그렇게 신중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정말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에요 라고 했고, 가영 씨 아이들은 엄마가 요즘 정말 예뻐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도훈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뭔 일인지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민정이 모습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져 있었어요. 도훈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김태성과의 관계가 파탄나서 혼자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었어요. 민정아,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너도 내 길을 가라고 말했어요. 민정이가 울면서 그 여자가 누구야? 나보다 뭐가 나은데? 라고 따졌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영 씨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가영 씨가 도훈 씨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전혀요. 오히려 가영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가영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펜션을 빌려서 주말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고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펜션 앞 작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을 때였어요. 가영 씨와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쬐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도훈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요 라고 가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을 되찾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이 뛰어와서 아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5명이서 기념사진 찍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영 씨 아이들도 내내 가족 사진 찍어요. 라고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이미 하나의 가족이었던 거죠.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배신당한 상처로 절망하고 있었고 가영 씨도 남편의 불륜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행복한 모습을,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민정이와 김태성에게 말이죠.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가정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어요. 가영 씨, 우리 행복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 배우자들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가영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저희가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라고 설명했어요. 가영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남편이 제가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전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걸쳐서 일상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주말에 공원에서 피크닉하는 모습, 가영 씨 꽃집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도와주는 모습 등등 정말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을 담았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은 저희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녹화되었고요. 그 순간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상처받고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는 장면을 넣었어요. 가영 씨가 먼저 안녕하세요. 전 윤가영입니다.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이도훈입니다. 저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되찾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약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희의 현재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낸 것 같았어요. 슬프거나 원망스러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그저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만 가득했어요. 정말 보내도 될까요? 라고 가영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네, 보내요. 이게 진짜 복수죠.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 파일을 민정이와 김태성에게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안녕하세요라고만 적었어요. 별다른 메시지는 필요 없었어요.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을 보낸 후 저희는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을 보냈어요. 가영 씨는 꽃집 일을 하고 저는 회사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가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도훈 씨, 김태성한테서 전화 왔어요.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건 영상이 제대로 효과를 봤다는 뜻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정이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몇 개 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야? 왜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혀? 라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준 것뿐이었죠. 그날 밤 가영 씨와 함께 산책하면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과거와 정리된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가영 씨도 맞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라고 답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설정 오류를 지적해 주셨네요. 민정이는 김태성의 아내인 가영 씨 얼굴을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영상을 보고 바로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7장을 수정해서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가영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펜션을 빌려서 주말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고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펜션 앞 작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을 때였어요. 가영 씨와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쬐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도훈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요 라고 가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을 되찾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이 뛰어와서 아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5명이서 기념사진 찍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영 씨 아이들도 내내 가족 사진 찍어요. 라고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이미 하나의 가족이었던 거죠.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배신당한 상처로 절망하고 있었고, 가영 씨도 남편의 불륜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행복한 모습을,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민정이와 김태성에게 말이죠.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가정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어요. 가영 씨, 우리 행복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 배우자들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가영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재밌겠네요. 특히 남편이 박민정 씨와 저를 동시에 보는 반응이 궁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진짜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가영 씨도 맞아요. 그리고 김태성이 저와 당신을 함께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라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걸쳐서 일상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주말에 공원에서 피크닉하는 모습, 가영 씨 꽃집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도와주는 모습 등등 정말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을 담았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은 저희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녹화되었고요. 그 순간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상처받고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는 장면을 넣었어요. 가영 씨가 먼저 안녕하세요, 김태성 씨. 그리고 박민정 씨.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이도훈입니다. 저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되찾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약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희의 현재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낸 것 같았어요. 슬프거나 원망스러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그저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만 가득했어요. 정말 보내도 될까요? 이거 보면 둘 다 기절할 것 같은데요 라고 가영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게 바로 포인트죠. 김태성은 자기 전 아내와 전 애인이 함께 행복해하는 걸 보게 될 거고 민정이는 자기 전 남편이 김태성 전 아내와 사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 파일을 민정이와 김태성에게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어요. 별다른 메시지는 필요 없었어요.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을 보낸 후 저희는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을 보냈어요. 가영 씨는 꽃집 일을 하고 저는 회사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가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도훈 씨, 대박 사건 벌어졌어요. 김태성이 저한테 전화해서 완전 발광하더라고요. 너 저 남자랑 언제부터 만났어? 나를 배신한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바람 필 때부터요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소식도 있었어요. 민정이가 김태성한테 전화해서 당신 전 아내랑 도훈이가 사귀는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따졌다고 해요. 김태성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고 민정이는 영상 안 봤어? 우리가 헤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김태성과 민정이는 서로를 원망하면서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태성은 내가 괜히 이혼하자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민정이를 탓했고 민정이는 당신이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반박했다고 해요. 그날 밤 가영 씨와 함께 산책하면서 정말 통쾌해요. 이제 완전히 과거와 정리된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가영 씨도 저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진짜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요 라고 답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영상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나자 김태성과 민정이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영 씨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김태성이 완전히 멘탈 붕괴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버린 아내와 자기 때문에 이혼한 남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김태성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희들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나를 속인 거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계획이라니요? 당신이 바람필 때 저희는 서로 알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라고 가영 씨가 말해줬어요. 김태성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민정이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옛 직장 동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민정이가 카페에서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면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태성한테 전화해서 당신 전 아내가 내 전 남편이랑 사귀는 거 알고 있었냐고 따졌다고 해요. 더 웃긴 건 김태성과 민정이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태성은 내가 먼저 그 남자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민정이를 의심했고 민정이는 당신이 부인한테 우리 일을 다 털어놓은 거 아니야? 라고 김태성을 의심했다고 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어줬을 텐데 결국 그들의 관계는 욕망에 기반한 것이었으니까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진 거죠. 가영 씨가 도훈 씨 정말 통쾌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기분이었어요. 복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뿐인데 그들이 알아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태성이 술에 취해서 민정이가 살고 있는 고시원 앞에 찾아가서 다 내 때문이다. 내 인생이 망가진 건 다 내 때문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는 그 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한편 저희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가영 씨 꽃집도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가영 이모와 정말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영 씨 아이들도 엄마 도훈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영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요. 정말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원하고 우리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잖아요. 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도 그 생각 계속하고 있었어요.
도훈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우리가 만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서로를 충분히 알 만큼 알았고 아이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가영 씨가 그럼 내년 봄에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릴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 무렵 김태성과 민정이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태성이 민정이한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해줘라고 요구했는데 민정이가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라고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자 김태성이 그럼 너도 나를 버리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둘이 완전히 결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김태성은 혼자서 원룸으로 이사했고 민정이도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정을 파탄낸 사람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헤어지게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민정이가 몇 번 더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도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가영 씨에게 완전히 가 있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김태성도 가영 씨한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애원했지만 가영 씨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멋있었어요. 드디어 저희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영 씨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고 아이들도 말쑥하게 차려입고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 순간 정말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겸해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한편 김태성은 빚에 쪼들리면서 날품팔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민정이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간간히 미술치료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여행에서 돌아와서 5명이 살기 충분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 각자 방도 있고 가영 씨가 꽃꽂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정말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영 씨와 함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우리 잘 만났네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라고 가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만약 민정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가영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과거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라고 답했어요. 결국 불륜과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과 화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냈고 민정이와 김태성은 욕망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정이와 김태성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었고 저희는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륜과 탐욕의 끝은 파멸이고 진실과 사랑의 끝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결국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수에만 매달릴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